네, 109쪽에 31번. 저번에 109쪽까지가 숙제라고 했는데 근데 훑어보니까 앞에서부터 이미 아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잠깐 여러분 생각할 시간을 줬어요. 오늘 이제 요거 수능 완성 끝나잖아.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수능 완성 책을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네. 뭐 한 주면 다 풀 수 있어서 안 푼 거잖아, 그지? 그래서 대부분 어려운 문제들, 좀 생각할 만한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다 풀어줬으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잘 풀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내가 수능 완성 한번 열어봤을 때 당당하게 딱 펼쳐가지고 선생님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끝나고 이제 다른 교재 이렇게 편집한 거 할 거고요. 편집한 거랑 이제 오늘부터 매주 이제 그 8문제씩 그 모의고사 전체 범위를 풀어볼 겁니다. 진도 좀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 전체 범위 풀고 풀이하고 이렇게. 민주랑 정선이랑 자리를 바꾸는 게 어때? 아, 괜찮았어요. 너는 막 덥다고 지금 춥다고 난리고. 어? 그래? 너는 그냥 뭐 이렇게 약간 패딩 같은 걸 입고 다녀. 어? 추위를 많이 타는 것 같은데. 자, 우리 31번 한번 보겠습니다. 31번 문제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를 딱 처음에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문제는 마치 모집단이 두 개가 있는 느낌? 그죠? 여기 지금 A라는 주머니에서도 공을 두 개를 뽑을 거고 두 번을 뽑을 거고 여기서도 두 번을 뽑을 거잖아. 근데 A 주머니와 B 주머니의 구성이 다르니까 이거는 마치 모집단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우리는 모집단이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의 뭔가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모집단이 두 개가 아니라 모집단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설정을 좀 해줄 건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A 주머니에서 공을 두 개를 뽑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뽑은 공을 뭐 A1이라고 하고 두 번째 뽑은 공을 A2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B 주머니에서 첫 번째 뽑은 공을 B1이라고 하고 두 번째 뽑은 공을 B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A 주머니와 B 주머니에 들어있는 공들을 잘 보면 B 주머니에 있는 공들은 마치 A 주머니에 있는 공들에다가 어떻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다가 1 더한 거, 그치? 여기다가 1 더한 거, 여기다가 1 더한 거 라고 생각하면 딱 1대1로 대응이 되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거야. B1, B 주머니에서 뽑은 이 공을 있잖아요. 얘를 A 주머니에서 하나 뽑고 거기다 1 더한 거라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1, 3, 5 중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1 하면 B 주머니에 있는 누군가가 딱 나오는 거잖아. 맞죠? 그 다음에 요 녀석도 A 주머니에서 뭐 하나를 뽑은 다음에 거기다가 1 더한 숫자라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A라는 주머니에서 그냥 4번을 뽑는 건데 그지? 4번을 뽑는 건데 그 중에 2번은 1씩 더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내가 4번을 뽑아가지고 그때에 그 꺼낸 공 4개에 적혀있는 수의 평균 X바 이 X바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원래의 X바는 A1과 A2와 그 다음에 B1과 B2를 더한 다음에 그거를 4로 나눈 게 X바잖아요. 그지? 근데 방금 설정한 내용들을 해보면 B1 대신에 누구를 넣을 수 있어? 요거 대신에 A3에다가 1 더한 숫자를 넣을 거고 마찬가지로 요 B2 대신에도 A4에다가 1 더한 숫자를 넣을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면 4분의 A1, A2, A3, A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 1 두 개가 합쳐지면서 따로 이렇게 되겠죠. 그치? 요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X바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그냥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
이 A 주머니에서 그냥 우리가 공을 한 번을 딱 뽑는다라고 했을 때 A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뽑으면은 자 그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값을 1, 3, 5라고 하면 당연히 각각이 나올 확률은 얼마씩이겠어요? 한 번 뽑는 거니까 그때 확률은 3분의 1씩이겠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내가 뭐 A 주머니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그때 그 A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A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은 얼마죠? 3이죠. 그죠? 그 다음에 A라는 확률 변수의 분산은 얼마죠? 제곱의 평균 먼저 구할까? A라는 확률 변수의 제곱의 평균은 3분의 35인가? 3분의 35. 네, 3분의 35. 그러면 A라는 확률 변수의 분산은 어떻게 돼요? 요거 마이너스 요거니까 3분의 8인가? 요거 제곱이니까 3분의 8. 그치? 자,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구하면 되는 거야? A에 먼저 해볼까? 여기서 우리가 이 나중에 2분의 1은 생각하기로 하고 A에서 여기 주머니에서 그냥 4번을 뽑았을 때 평균과 4번을 뽑았을 때 분산을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4번을 뽑았을 때 그럼 그걸 우리가 A 바라고 부를게. 자, A 바는 뭐냐면 A라는 주머니에서 N이 4인 표본을 지금 만든 겁니다. 그죠? 그냥 여기서 4번을 뽑은 상황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A 바의 평균은 3일 거고요. 그대로. 그 다음에 A 바의 분산은 뭘까요? 우리 원래 이렇게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할 때는 원래 모 분산을 뭘로 나눠요? N으로 나누죠. 그죠? 그죠? N으로 나누니까 N이 4니까 얘를 4로 나누라는 얘기잖아. 그럼 얼마가 돼? 3분의 2가 되겠죠. 그죠? 3분의 2.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설정해놨던 요 X바 있잖아. 요 놈의 평균과 요 놈의 분산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요 놈의 평균은 자 A 바의 평균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 A 바의 평균이라는 건 요 A 바의 평균이라는 거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 아닌가? 그냥 A라는 주머니에서 4번을 뽑아가지고 그죠? 요렇게 4번을 뽑아서 그거를 4로 나누면 그게 A 바인 거잖아. 그러므로 X 바라는 건 A 바에다가 2분의 1 더한 값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 끝에 2분의 1만 추가된 거니까. 어서와. 자, 그러면은 3에다가 2분의 1만 더해주면 되니까 X바의 평균은 얼마겠어요? 2분의 7이 되겠죠. 2분의 7. 자, 그 다음에 VX바. VX바는 어차피 뒤에 2분의 1만 더한 건데 요건 분산에는 영향이 있어 없어? 분산에 영향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VX바는 VA바하고 똑같겠죠. 3분의 2. 똑같겠지, 그치?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30 곱하기 2분의 7 곱하기 3분의 2 요걸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이 무엇인가? 70 이렇게 되겠죠. 70. 그치? 어서오세요. 네, 그래서 이 31번 문제의 핵심은 B 주머니에서 2번을 뽑는 그 과정을 A 주머니에서 뽑은 다음에 1을 더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 그죠? 요 B1, B2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치?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110쪽과 111쪽에 남은 문제들 좀 처리를 할게요. 110쪽에는 여전히 이제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 평균과 뭐 표본 평균의 분산 뭐 이런 건데 여기는 이제 그 기존의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룰 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모집단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과 분산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뭐 그 정도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33번 한번 볼게요. 자, 33번은 맨날 이렇게 쓰죠.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요런 모집단에서 자,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으니까 자, 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잖아. 그러면 m,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쓰죠. 요게 x 바에 대한 정규 분포다. 맨날 이렇게 적어놓고 출발하지. 그럼 거기에서 확률 변수를 x라고 했을 때 가조건과 나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일단 단순하게 한번 해보자. 가에 있는 이 px가 10 이상일 확률 요 그대로 표준화 한번 시켜볼까? 요거는 x에 대한 얘기니까 그죠? 위에 있는 정규분포를 가지고 표준화시키면 자 px가 10 이상일 확률 요거는 pz가 10-m을 시그마로 나눈 것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x바가 10 이상일 확률 자 얘는 x바에 대한 거기 때문에 표준화를 시켰을 때 자 여기까지 똑같은데 서연아 이 분모가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 그렇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그죠? 근데 요 확률이랑 요 확률을 더했을 때 합이 1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규분포에서 정규분포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요 놈과 요 놈 모두 요 방향이 같잖아요. 요 방향이 같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색칠을 했을 때 합이 1이 되려면 예를 들어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를 색칠했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요 놈이랑 더해가지고 합이 1이 되게 만들려면 얘랑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 위치에 있는 그지?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를 색칠을 해야 요렇게를 색칠을 해야 그래야 파랑과 빨강을 합쳐가지고 1이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그 얘와 얘의 관계는 얘네들이 서로 어떤 관계여야 돼요? 서로 지금 이게 표준 정규 분포라고 생각하면 가운데가 0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요 놈과 요 놈은 서로 그렇지. 부호만 반대인 관계가 되면 그러면은 요 넓이와 요 넓이의 합이 1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시그마분의 10-m 하고요.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10-m 얘네 둘이 서로 부호가 반대로 같은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생각해봐. 이게 서로 부호가 반대인 값이 되려면 지금 여기에 추가된 게 요건데요. 요 놈인데요. 요 놈. 요 놈이 얼마가 돼야 돼요? 서로 부호 반대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지만 서로 부호가 반대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아니 근데 루트 n이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다면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경우는 딱 어떨 때밖에 없을까? 얼마가 될 때? 생각해봐. 요 놈과 요 놈이 만약에 요 라인이 왼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움직인다면 얘는 대칭을 이뤄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순간이 올까요? 둘이 0에서 만나는 순간이 오겠지. 그러니까 지금도 서로 부호가 반대로 같은 게 불가능하다면 그냥 얼마로 같아지면 돼요? 0으로 같아지면 되는 거야. 그쵸? 그 길밖에 없지. 그러니까 m값은 몇인 거예요? m값은 10인 거지. 그치?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결론은 m값이 10이어야 되겠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가조건에서 우리는 평균이 10이다. 요걸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그걸 이용해서 나 조건에 있는 두 개의 확률을 써보면 px가 14 이상일 확률 얘는 표준화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pz가 14 마이너스 방금 평균 10 찾았으니까 요렇게 그럼 시그마분의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p x바가 8 이상일 확률 이랬으니까 요거는 p z가
8-10 하고 여기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도 얘네 둘의 관계는 좀 전에 봤던 이 둘의 관계랑 같은 거죠. 확률을 더해가지고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써보면 시그마 분의 14 마이너스, 그러니까 4라고 쓸게요. 4는 마이너스 붙이고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는 시그마 날려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날려버리고 얘는 분모의 분모였으니까 여기 이렇게 붙을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붙을 수 있고, 그러면 이거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버리면 결국 루트 n이 2여야 되는 거고 n 값은 4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 두 번째 조건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할 수 있고요. 핵심은 맨 처음에 이거 m 값이 10이라는 걸 잘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14가 되겠다. 그죠? 자, 내려갑니다. 이제 34번. 자, 요거 한번 풀어봐, 얘들아. 그럼 어떤 특별한 발상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표본 평균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34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해볼게요. 자, 이것도 처음에 출발 이렇게 하죠. 정규 분포 써놓고 평균이 500, 표준 편차가 20.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크기가 4인 표본을 뽑은 거 아니에요. 그렇으니까 그때 표본 평균은 500, 10제곱이라는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그죠? 이렇게 n 값이 4였으니까요. 자, 이랬을 때 여기서 얘기한 그 상자 중 하나를 택했을 때 그 내 용량이 1964부터 2072다라는 요거, 이 1964는 지금 표본 4개를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크기가 4인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4개에 들어있는 용량을 어떻게 해놓은 거야? 다 더했을 때 1964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므로 얘를 우리가 x바하고 비교하려면 1964를 4로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되는 거지, 그치? 네, 많이 해봤죠? 그래서 1964를 4로 나누면 얼마야? 491. 그러면 x바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야죠. 얘가 491 이상이고, 얘도 마찬가지죠. 2072. 이거는 4로 나누면 얼마예요? 518인가요? 그죠? 요렇게 될 확률이 우선 첫 번째로 찾아야 될 값이지. 그쵸? 이거 이제 표준화 시켜보면 얘가 마이너스 0.9인가? 마이너스 0.9에서부터 1.8까지가 되죠. 그래가지고 표에 있는 걸 활용하면은 요렇게 둘을 더하는 거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0.78이네. 그치? 0.78. 근데 이 0.78이라는 확률은 몇 번 뽑아봤을 때야? 한 번. 내가 캔을 하나, 캔이 아니라 그 상자를 하나 선택해봤을 때 그 상자의 그 용량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0.78이라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몇 번을 뽑아봤죠, 상자를? 2개. A, B 상자를 택했다 그랬잖아. 그랬을 때 그 둘 중에 한 개만 얘를 만족할 확률인 거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0.78이니까 0.78이라는 확률을 가진 사건을 몇 번 해본 거야? 2번 해본 거야. 그치? 그럼 뭘로 볼까? 독립시행으로 봐야 돼. 그치? 아니면 뭐 나눠가지고 A 상자, B 상자 해가지고 A 상자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면 B는 안 들어가고 A 상자가 안 들어가면 B는 들어가고 두 가지를 더해도 되고요. 조금 더 우리가 확률에서 배운 걸 이용하자면 2번 시도해봤는데 한 번만 성공한 거죠. 성공할 확률이 0.78이었던 거고 실패할 확률은 그러면 0.2인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네.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얘를 계산하시면 답은 1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로 나눠가지고 쓴다는 거, 요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독립시행으로 마무리를 해준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갈게요. 마지막 페이지. 여기에는 이제 그 모평균의 추정이 나오죠. 모평균의 추정. 자, 여러분, 우리가 표본을 뽑아가지고 어떤 조사를 했을 경우에 우리는 그 표본에 대한 정보만 아는 거잖아,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그 표본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이 모집단의 평균은 어디에 있을까를 추측해 보는 것이 모평균의 추정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100%는 아니지. 내가 만약에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의 평균을 구해봤는데 표본의 평균이 100이라고 해서 모평균도 확실하게 100이야 라고는 말할 수 없죠. 다만 표본 평균이 100이면 그 근처에서 이렇게 범위를 잘라보는 거지. 표본 평균이 100이면 한 뭐 95부터 105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거야 라고 예상해 보는 거죠. 근데 물론 그것도 맞을 확률이 100%는 아니겠지. 그지? 그래서 그걸 맞을 확률을 이제 우리가 신뢰도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간을 넓게 잡으면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겠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수능에서 나왔던 신뢰도에 대한 것은 딱 95, 99%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신뢰도 개수도 1.96과 2.58 요 딱 두 가지밖에 안 썼습니다. 뭐 반올림하고 어쩌고 이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신뢰 구간은 항상 요 두 종류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설명할 때 편의상 여기 1.96과 2.58 같은 이런 숫자들을 요런 숫자들을 이제 신뢰도 개수 이렇게 부를 거예요. 신뢰도 개수. 자, 그리고 또 이 신뢰 구간에서 많이 또 질문하는 것이 신뢰 구간의 길이.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 길이면은 그냥 이 오른쪽 값에서 왼쪽 값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는 거죠. 네, 빼는 건데 신뢰 구간의 길이는 그래서 이렇게 써집니다. 자, 요 두 개의 값을 빼면 x반은 서로 사라질 테니까 똑같은 값이 두 번 더해지겠죠. 그래서 2 한 다음에 k라는 신뢰도 개수가 들어가고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써지는 것이 신뢰 구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식이다. 그래서 요 k는 무조건 1.96 아니면 2.58 둘 중에 하나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두 문제 정도 풀어볼게요. 36번 보겠습니다. 자, 36번은 어느 양계장에서 생산되는 달걀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7분의 2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거기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이 정수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죠. 얘가 정수래요. 얘가 정수일 때 이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에 포함된 정수의 개수가 3개가 되게 하래요. 자, 봐봐. 신뢰 구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에 x바가 이렇게 딱 있으면 x바를 기준으로 똑같은 길이만큼 뺀 거랑 똑같은 길이만큼 더한 것 이렇게 신뢰 구간을 만들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만큼 갔어요. 그럼 이 길이랑 똑같은 길이만큼 반대로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신뢰 구간을 만드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신뢰 구간 안에 정수가 딱 몇 개 들어갔으면 좋겠대? 정수가 3개만 들어갔으면 좋겠대. 그죠? 그러면 지금 요거 자체가 정수라 그랬으니까 얘 말고 오른쪽에 정수 1개, 왼쪽에 정수 1개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정수는 들어오면 안 되니까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 있잖아. 요 길이가 얼마보단 크고 얼마보단 작아야 돼요. 요 구간 안에 정수가 요거는 포함이 돼야 되고 얘는 포함되면 안 되는 거니까 저 빨갛게 표시한 부분의 길이가 1보단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치? 그리고 2보단 어때? 작아야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죠? 요 정수는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고 요 정수는 포함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치? 이 구간의 길이가 1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2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구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식이 뭔지 알잖아. 지금 신뢰도 95%니까 자, 요 길이를 나타내는 식이 뭔가 써보면은 일단 신뢰도 계수가 1.96이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루트 n 분의 자 시그마의 값을 7분의 25라 그랬어. 7분의 25. 그죠? 요게 지금 길이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저 부분이 자, 요 부분이 자, 요 녀석이 이제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은 요런 범위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죠?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루트 n을요 양변에 곱할게요. 식 전체에 곱할게요. 그럼 여기가 루트 n이 되고 여기는 2루트 n이 되겠네. 그 다음 1.96 곱하기 7분의 25를 할 건데 이거 이렇게 해볼까? 1.96 곱하기 자 7분의 25면은 28분의 100이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196을 28로 나눈 거니까 196을 28로 나누면 얼마죠? 아니지. 그냥 7이지. 196을 28로 나눈 거니까. 맞죠? 7이죠? 네, 그래서 결국 가운데 부분이 7이 됩니다. 그럼 7하고 이쪽이 루트 n이고 이쪽이 2루트 n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긴 등호가 없었네. 2루트 n 이렇게 되니까 얘를 루트 n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루트 n은 7 이하가 되고 3.5 초과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3.5라고 쓰지 말고 2분의 7이라고 쓸게요. 2분의 7. 자, 그러면 n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시키면은 여기는 49가 되겠고 여기는 4분의 49가 되겠네요. 4분의 49면은 12점 얼마잖아. 12점 얼마.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이 n이 될 수 있는 값은 얼마부터인 거야? 13부터네요. 13부터고 49를 포함하는 거죠. 그럼 13부터 49까지면은 몇 개니 이거? 30. 이렇게? 13, 14, 땡땡땡땡 해갖고 49까지잖아. 그치? 요럴 때 어떻게 해요? 끝에 거에서 앞에 거 빼고 더하기 1 하죠. 그쵸? 더하기 1. 그러면 37개? 37개. 4번이죠. 자, 이렇게 풀면 되겠고. 자, 마지막 문제. 요 문제 한번 풀어봐, 얘들아. 이게 이제 풀다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풀어봅시다. 37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잘 생각하고 풀어봐. 사람이 별로 없고 대부분은 중간에 딱 막혀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딱 막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 여기서 이 25가 표본 표준 편차라고 했잖아. 그죠? 여러분이 표본 표준 편차가 x바의 표준 편차가 지금 25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잘 생각해봐. 표본 표준 편차가 x바의 표준 편차를 말하는 거니?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문제를 고른 거거든요. 생각해봐. 우리가 이거 읽을 때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x바의 평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x바 자체가 표본 평균이잖아. 그럼 이건 표본 평균의 평균이죠. 그럼 이것도 뭐라고 읽어야 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표본 표준 편차하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같은 개념이야, 다른 개념이야?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그런데 풀다 보면 이게 혼동될 수 있어.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표본들을 다 구해본 게 아니라 한 세트의 표본만 뽑은 거잖아요. 그 한 세트의 표본 평균이 한 세트의 표준 편차가 표본 표준 편차입니다. 얘는 우리가 문자로 나타낼 때는 S라는 문자로 나타내는데
이 S는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별로 강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S에 대해서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이 S가 물론 시그마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건 모 표준 편차잖아. 모 표준 편차와 표본 표준 편차가 같은 건 아니지만 n 값이 충분히 크다면 얘네 둘은 서로 대체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지금 25를 이거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안 풀리는 거고 여기서의 25는 그냥 시그마가 25다라고 생각해야지 풀리는 거라고요. 그죠? 네. 그렇잖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 집단에 대해서 모르는데 모 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겠어 모르겠어? 보통 모르죠. 그럼 우리가 뽑아본 그 한 세트의 표본만 가지고 그 표본의 표준 편차를 모 집단의 표준 편차라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책마다 보면은 뭐 귀퉁이에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S랑 시그마랑 같다고 놓고 풀어도 돼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책에도 있어요. 지금 그 수능 완성에도 보면 그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적용되는 문제가 드물게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잘 캐치를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책에 99쪽에 보면 99쪽에 보면 여기 끝에 여기 있죠. 모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 그 시그마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 S를 사용할 수 있다. 요거 이게 그 마지막 문제에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게 별 생각 없이 풀 때는 그냥 풀리다가 어느 순간 혼동이 빡 올 수 있단 말이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문제로 가서 마무리를 지으면, 자, 그 개념만 잡혀 있다면 그 다음에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아니 110, 그죠? 네, 111에. 그럼 해볼게요. 크기가 49니까 지금 n 값이 49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그냥 25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그랬으니까 그러면 m 써놓고, 자, 이쪽은 x바 마이너스 신뢰도 계수 1.96이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니까 7분의 25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 이쪽은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또 7분의 25. 근데 써놓고 보니까 이거 1.96 곱하기 7분의 25가 방금 위에 문제에 나왔던 거죠. 이거 얼마였어요? 7이었죠. 7. 그죠? 얘 그냥 7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이 통째로 그냥 7이에요. 요렇게가 7. 여기도 7이에요. 그러면 이 293이라는 숫자가 지금 x바 마이너스 7인 거니까 x바는 얼마였다? x바는 300이었네. x바가 300이었고요. 그러면은 293하고 m하고 이쪽은 그러면 300 더하기 7이니까 307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값이 누구 값이야? 이 값이 a 값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300과 307을 더한 게 답이죠. 답은 607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쉬운 문제였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능 완성 확통 파트를 끝내고, 요거 이제 남아있는 문제들이 없어야 정상인데 아직 남은 게 있다면 다음 주까지 남아있는 부분 싹 끝내오세요. 다음 주에 내가 수능 완성 체크 한번 확인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은 8문제짜리 모의고사를 하나 줄 겁니다. 확통 모의고사. 그래서 이 8문제짜리 모의고사를 끝내면 끝인 거고, 그리고 원래 우리가 쭉 풀던 그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요거 숙제 테스트 요거 봤었잖아요. 오늘도 요걸 하나 줄 건데 오늘은 요거는 숙제로 할게요. 숙제로 하고 지금은 요거 8문제짜리 요거를 지금 푸시면 됩니다. 요거를 풀면 오늘 수업 내용 끝이에요. 요거 먼저 줄게. 자, 지금부터 8개 푸세요.
그리고 얘들아 오늘부터 나하고 모의고사 특강을 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A반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뭐 총 수업 횟수로 치면 더 많은데 9월이랑 10월 달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특강비를 내주시면 돼요. 형기야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9월 달이랑 10월 달만 특강비를 내주시면 돼요. 두 번만 내주시고 나머지 이제 8월이나 11월에 하는 수업은 그냥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랬죠? 그러니까 9월 달이랑 10월 달만 특강비 내주시고 그래서 오늘부터 모의고사 특강 할 사람들은 요거 끝나고 나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오늘부터